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맴스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공정이론 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도체 포토리소그래피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진학적 기술을 사용하여 미세한 패턴을 반도체 기판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반도체 칩의 미세한 회로 및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먼저 공정교육에 앞서 목차를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공정개요, 두 번째 장비 특성 및 주의사항, 세 번째 장비 사용법, 네 번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진 공정 교육 이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공정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공정 즉 포토리소그래피란 감광막이 도포된 기판에 포토마스크를 통해 자외선을 노광하여 포토마스크의 패턴을 포토레지스트로 만드는 것을 포토리소그래피라고 합니다. 이는 마스크 상에 설계된 패턴을 웨이퍼 상에 구현하는 기술로 포토마스크 모양의 패턴을 PR로 손쉽게 만들어내어 정교한 패턴을 대량 생산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4가지 단계로 공정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기판을 나타냈고 두 번째 그림은 포토레지스트를 스핀 코팅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샘플을 포토 마스크 아래에 두고 자외선을 조사하는 것이며 네 번째 그림은 현상을 한 이후의 샘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현상이 끝난 샘플을 보면 포토마스크의 패턴대로 PR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상을 할 때는 UV가 조사된 영역은 PR이 사라지고 UV가 조사되지 않은 영역은 PR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광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광제는 빛을 받아 물질의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통해 빛을 받은 부분과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거 가능한 물질입니다. 감광제의 요구 조건으로는 고분해능, 높은 시각 저항성, 우수한 접착성, 제거의 용이가 있습니다. 고분해능이 필요한 이유는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수 마이크론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정교한 패턴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 저항성이 높아야 하는 이유는 UV를 조사한 부분과 조사하지 않은 부분이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UV가 조사된 부분만 시각되어야 하는데 시각 저항성이 낮아서 조사되지 않은 부분도 시각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접착성은 기판과의 접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판과 잘 붙어 있어야 제작한 결과 패턴의 형태가 유지될 것입니다. 제거가 용이해야 하는 이유는 PR은 결국 패턴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후 공정을 통해 해당 모양을 아래층에 있는 물질에 투영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층에 있는 물질에 패턴을 투영시킨 이후에는 리무빙 공정을 통해 PR을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감광제의 분해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포토마스크의 UV 투과율, 그리고 UV를 조사한 샘플을 현상액에 담궜을 때 비노광부와 노광부의 용의 속도 차이 그리고 UV의 투과율과 흡수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감광제는 폴리머, 솔벤트, 감응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폴리머는 탄소 체인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인 탄소의 결합체로서 사진 작업 후 습식 또는 건식 시각 공정에서 실질적인 시각 방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 솔벤트는 폴리머 분자를 분리시킴과 동시에 감광액의 원활한 도포를 위하여 점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응제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노광 시 폴리머의 구조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PR은 최초의 액체 상태로 공급받아서 사용합니다. 액체 상태의 PR을 기판 위에 도포한 뒤에 빠르게 회전시켜 원심력을 이용하여 얇은 막으로 만들어줍니다. 이후 소프트 베이킹을 하는데 고온을 이용하여 솔벤트를 날려서 PR을 경화시킵니다. 후에 UV를 조사하여 감응제가 반응하면 해당 부분은 아래 그림처럼 가용성이 되어 현상액에 담그면 녹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광제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광제는 파지티브 PR과 네거티브 PR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파지티브 PR은 UV가 노광된 부분이 제거되며 패턴이 형성되고, 네거티브 PR은 노광된 부분이 남아서 패턴을 형성합니다. 아래의 표에는 파지티브 PR과 네거티브 PR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PR의 종류에 따라 레졸루션이 다르므로 본인이 필요한 것을 골라 사용해야 합니다. PR을 고를 때는 레졸루션뿐만 아니라 후공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두께도 고려해야 합니다. PR 아래에 깊은 패턴을 만들고 싶다면 두꺼운 PR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PR의 이름에서 앞에 두 개의 숫자는 레지스트 시리즈를 나타내고 마지막 두 개의 숫자는 4000rpm으로 스핀 코팅했을 때의 두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후에 실습에 사용될 PR인 AG5214는 4000rpm으로 스핀 코팅하면 1.4마이크로미터의 두께를 형성합니다. 다음으로는 감광제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광제는 UV에 반응하는데 UV 라이트 소스에서는 G라인, H라인, I라인에 해당하는 파장의 자외선이 나옵니다. 레지스트 시리즈에 따라 특정 파장에서 더욱 잘 반응하는 것이 있으므로 본인이 사용할 PR에 대해 잘 파악해야 하며 사용할 UV 광원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감광제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포토마스크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질 포토마스크는 일반적으로 정교한 패턴을 만드는데 가장 주요하게 사용되는 포토마스크입니다. 고가의 빔 생성 장치로 석영 기판에 패턴을 새겨 제작하는데 분해능이 높고 강도가 높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렉트론 빔을 이용하여 패턴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토마스크를 제작하여 포토리소그래피를 하는 이유는 일렉트론 빔을 이용하여 패턴을 만들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포토마스크를 한 장만 만들면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으니 대량 생산을 고려한다면 포토리소그래피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필름 포토마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름 포토마스크는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여 폴리머 필름에 프린트하는 것입니다. 프린트된 폴리머 필름을 석영 기판 위에 부착하여 포토마스크로 사용합니다. 일렉트론 빔으로 그려진 패턴보다 분해능이 현저히 낮으므로 수십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패턴을 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폴리머의 변형, 낮은 분해능, 석영보다 비교적 낮은 폴리머의 UV 투과성 등 때문에 정교한 패턴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즈 시프트 마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즈 시프트 마스크는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마스크입니다. 쿼츠 웨이퍼에 페이즈 시프터를 설치하여 노광부와 비노광부의 경계면의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해상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UV가 렌즈를 통과하여 웨이퍼로 노광되는데 페이즈 시프터를 이용하여 일렉트릭 필드의 위상을 조절하여 상수액 보강 간섭을 일으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페이즈 시프트 마스크의 원리로 아래의 그림은 페이즈 시프트 마스크에서 일어나는 페이지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두 빛이 포토마스크를 통과하는 그림인데 위쪽에는 페이즈 시프터가 없는 경로로 빛이 통과하고 아래쪽에는 페이즈 시프터가 있는 경로로 빛이 통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빛을 180도의 위상 차이를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쇄 간섭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포토리소그래피 실험에 사용되는 장비의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의 사진에 나와 있는 장비의 이름은 스핀코터입니다. 스핀코터는 기판 위에 액체를 도포한 뒤에 스핀시켜 원심력으로 얇은 막을 형성시키는 장비입니다. HMDS와 PR을 코팅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HMDS라고 하는 것은 PR이 기판과 잘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어대전 프로모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웨이퍼는 표면에 OH기가 붙어 있어서 친수성입니다.
하지만 PR은 소수성이므로 실리콘 웨이퍼 표면을 소수성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 HMDS 처리를 해서 OH기가 아닌 CH 결합을 만들어주면 실리콘 기판이 소수성이 됩니다. 맴스텍에서 사용하실 스핀 코터는 SPIN-3000BD입니다. 해당 장비는 300에서 7000rpm으로 웨이퍼를 스핀 코팅할 수 있으며 6인치 웨이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웨이퍼 표면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웨이퍼가 수평 상태로 고정되었는지 수평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웨이퍼를 장착한 뒤에 백큐으로 웨이퍼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PR은 웨이퍼의 중앙에 도포해야 스핀시켰을 때 전 영역으로 고르게 퍼지며 코팅이 됩니다. 또한 PR에 기포가 있으면 기포의 흔적이 그대로 PR에 남게 되므로 기포를 없애야 합니다. 다음은 포토리소그래피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장비 중 가장 중요한 장비인 마스크 얼라이너입니다. 해당 장비는 포토마스크를 기판과 정렬하여 UV를 조사하는 장비입니다. 수은 램프가 내장되어 UV 라이트를 만들어내고 원하는 파장의 UV를 필터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모드는 프록시미티, 컨택, 플러드 익스포즈 등이 있습니다. 포토마스크와 기판의 정렬은 정교한 레버를 이용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렬 정확도는 약 0.5 마이크로미터이고 패턴을 관찰하는 렌즈는 5배율, 10배율, 20배율 렌즈가 있습니다. 마스크 얼라이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의사항은 가스 밸브를 오픈 상태로 공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은 램프는 가동시키면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질소를 이용하여 쿨링시키게 됩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램프의 수명이 줄어들거나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질소가 2에서 3바의 압력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토마스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고정을 잘 시켜야 합니다. 포토마스크를 잘 고정시키지 못하면 포토마스크가 떨어지거나 깨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을 마친 이후에는 UV 램프 전원을 끄면 되고 이후에 900초 동안 질소가스 밸브를 열어두어서 충분히 램프를 쿨링시켜줘야 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샘플의 크기에 따라 포토 마스크 프레임, 웨이퍼 척의 사이즈를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비를 사용한 이후에는 주변 정리 및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장비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핀 코터는 알루미늄 호일로 내부를 감싸서 내부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PR, HMDS뿐만 아니라 다른 용액을 스핀 코팅할 때 내부의 용액이 튀며 오염됩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내부를 감싸고 스핀 코터를 다 사용하고 난 뒤에는 알루미늄 호일을 통째로 분리하여 오염 물질들을 한 번에 버리면 됩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내부를 감싼 뒤에 전원을 켜고 사용할 샘플에 따라 적합한 크기의 척을 로딩합니다. 테스트용 웨이퍼를 척에 올리고 진공으로 고정한 뒤에 수평계를 올려서 수평을 조절합니다. 이후 사용할 모드를 선택한 뒤에 스핀 RPM, 타임, 스텝을 확인합니다. 테스트 샘플을 제거하고 본 샘플을 척에 올려서 진공으로 고정합니다. 코팅하고자 하는 물질을 웨이퍼의 정중앙에 도포한 뒤에 스핀 코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얼라이너입니다. 마스크 얼라이너 장비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램프 하우스 안에 UV 램프가 들어있고 그 아래 마이크로스코프로 샘플을 관찰하게 됩니다. 마스크 홀드에 포토 마스크를 올린 뒤에 마스크 홀더 스테이션에 끼우게 됩니다. 웨이퍼 홀딩 슬라이드를 당겨서 웨이퍼를 로딩한 뒤에 포토 마스크 아래로 샘플을 밀어넣고 오퍼레이팅 패널로 장비를 조작하고 포토 마스크를 샘플과 정렬한 뒤에 UV를 조사하면 되는 장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비 뒤에 있는 질소 공급 라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후 메인 파워를 온합니다. 오른쪽 위 두 번째에 있는 그림은 마스크 얼라이너의 책상 아래 부분에 보면 있는 램프를 컨트롤하는 CIC 박스가 있습니다.
해당 전원으로 온 해준 뒤에 세그먼트에 레디라는 글자가 뜨면 CP라는 버튼을 눌러주고 세그먼트에 스타트라는 글자가 뜨면 맨 오른쪽에 있는 스타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UV 램프가 켜지게 되는데 켜지는 데까지 수분의 시간이 걸리며 램프가 온전히 켜지면 현재 몇 와트의 전력이 인가되고 있는지 세그먼트에 표시되게 됩니다. 램프가 온전히 켜지고 난 뒤에 얼라이너의 파워 스위치를 온합니다. 이후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메시지에 따라 적절한 키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마스크 얼라이너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에딧 파라미터 버튼을 눌러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저 타입은 여러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미티는 포토 마스크를 웨이퍼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놓고 UV를 조사하는 모드입니다. 따라서 얼라인 갭을 설정해야 합니다. 플러드 익스포저는 포토 마스크 없이 웨이퍼의 전면에 UV를 노광하는 모드입니다. 이후에 컨택 방식으로 4가지가 있는데 각각 소프트 컨택, 하드 컨택, 로우 베큐um 컨택, 베큐um 컨택 등이 있습니다. 포토 마스크에 있는 패턴을 똑같이 아래에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PR을 포토 마스크에 최대한 컨택시켜야 합니다. 정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베큐um 컨택을 사용해야 합니다. 각 방식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는데 용이할 겁니다. 익스포저 타입에서는 UV를 몇 초 동안 조사할지 설정합니다. 얼라인 갭은 포토 마스크와 웨이퍼를 정렬할 때 갭을 얼마나 두고 할지를 정합니다. 익스포저 갭은 프록시미티 모드에서의 포토 마스크와 웨이퍼 간의 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토 마스크 삽입을 해야 하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체인지 마스크라는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게 됩니다. 포토 마스크를 마스크 홀더에 올린 뒤에 엔터 버튼을 누르면 포토 마스크를 진공으로 마스크 홀더에 고정시킵니다. 이후 프레임을 마스크 홀더 스테이션에 넣어서 체인지 마스크를 누르게 되면 포토 마스크를 잡은 프레임이 고정되며 포토 마스크 로딩을 완료하게 됩니다. 익스포저 타입은 에딧 파라미터에서 선택하는데 프록시미티, 플로드 익스포저, 컨택 중에 고르게 됩니다. 이후 웨이퍼를 로딩해야 합니다. 적절한 크기의 웨이퍼 척을 골라서 로딩합니다. 이후 로드 버튼을 누르고 웨이퍼 척이 있는 슬라이드를 당겨서 척 위에 웨이퍼를 로딩합니다. 웨이퍼를 위치시킨 뒤에 엔터 버튼을 누르면 진공으로 웨이퍼의 위치가 고정되고 그 상태로 슬라이드를 밀어 넣으면 웨이퍼가 흔들리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후 엔터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얼라인만큼 마스크를 밀착시키면 로딩이 끝납니다. 이후 현미경으로 포토 마스크와 웨이퍼를 보면서 정밀한 레버로 웨이퍼의 X, Y 방향과 로테이션 방향으로 위치를 조절하여 포토 마스크와 정렬합니다. 최종적으로 노광시키기 위해서는 익스포저 버튼을 누르면 정해진 파라미터대로 UV가 조사됩니다. UV 조사가 끝나면 웨이퍼 척에 슬라이드를 당겨서 웨이퍼를 꺼내야 하는데 이때 슬라이드를 끝까지 당기면 웨이퍼를 잡고 있던 진공이 풀리며 쉽게 웨이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체인지 마스크를 눌러서 마스크를 꺼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MA6 마스크 얼라이너 장비는 백사이드 얼라인먼트가 가능합니다. 투명한 웨이퍼를 사용하여 웨이퍼의 아래 방향에서 위 방향으로 얼라인 마크를 관찰하며 포토 마스크와 웨이퍼를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글래스 웨이퍼와처럼 투명한 기판을 사용한다면 가능한 방식이며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정 실습 시간에 하실 내용입니다. 우선 HMDS로 어대전 프로모션을 진행한 뒤에 파지티브 PR인 AGO141을 스핀 코팅하게 됩니다. 소프트 베이킹을 통해 PR의 솔벤트를 날려주면서 경화시키고 마스크 얼라이너를 이용하여 포토마스크 아래에 웨이퍼를 두고 UV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후 현상액에 웨이퍼를 담가서 UV가 조사된 부분은 녹이고 남은 부분의 패턴을 기판 위에 남기게 됩니다. 이후 현미경을 이용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더 높은 온도에서 베이킹을 하여 PR을 더 굳게 경화시키면 완성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세한 공정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은 공정 레시피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웨이퍼를 세척합니다.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아세톤, IPA, DI 워터를 순서대로 웨이퍼에 뿌려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작업을 린스라고 합니다. 웨이퍼 표면에 남아있을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핫플레이트에 웨이퍼를 올려놓고 디하이드레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웨이퍼의 표면을 소수성으로 바꿔주기 위해 HMDS 코팅을 합니다. PR을 스핀 코팅합니다. 소프트 베이킹을 100도에서 1분간 핫플레이트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온도를 가해주는 장비로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오븐과 핫플레이트입니다. 오븐은 뜨거운 공기로 웨이퍼의 고온을 인가합니다. 그 결과 PR의 표면부터 온도가 전달되므로 표면의 솔벤트가 먼저 날아가면서 내부의 잔여 솔벤트가 남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퍼의 하단부부터 열을 인가해 줄 수 있는 핫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PR을 경화시킨 이후에는 마스크 얼라이너를 이용하여 UV를 조사합니다. 이후 현상액에 담가서 UV에 조사된 영역을 녹이게 됩니다. 현상액에 샘플을 담그면 PR이 녹는 것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후 DI 워터로 현상액을 씻어낸 뒤에 질소건을 이용하여 질소를 불어주는 것으로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후 현미경으로 패턴이 잘 만들어졌는지, 정렬이 잘 되었는지, 표면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PR을 더 견고하게 경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드 베이킹 공정을 합니다. 고온을 오랫동안 인가하는 것으로 PR의 솔벤트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완성된 PR은 후공정 시 마스킹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하드 베이킹을 할 때 온도에 따른 PR의 모양이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PR이 데미지를 입으므로 적절한 온도를 사용하여 하드 베이킹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실제로 공정을 진행한 뒤에 샘플을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셈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세 가지 PR에 대한 패턴 형성 결과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PR을 선택,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산대학교 맴스텍 사진공정 이론 교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